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도 전해보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다들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 안은 늘 조용하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제 집도 바람이 잘 날 없이 시끄럽게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기억은 제 나이와 비슷한 다른 아이들과 음식을 두고 싸웠던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온 저는 늘 굶주림에 시달렸고 다른 아이들과 보육원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누구이고 왜 나를 보육원에 맡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랐죠. 부모님이 저를 찾아 오시리라는 희망은 미리 포기했습니다. 가끔 입양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이름도 없이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후 이곳에 맡겨진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보육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독립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았으니 힘을 내어. 넌 생명력이 강하니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말고 안부를 전해줄게. 알겠어요,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수는 없는 사정이었어요. 나는 성인이 되면서 독립해야 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서 처음 발을 내딛었다. 나의 첫 직장은 대학가의 카페였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다행히도 카페에서 취직할 수 있었고 포장 손님이 많아서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카페에서만 일하기에는 생활이 힘들었고 그래서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가끔은 진상 손님들도 만나기는 했지만 여성 운전사란 사실을 드러내니 여성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한 손님들이었고 차가 출발하면 금세 잠에 빠져 있었기에 조용히 운전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보육원을 나오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운전을 하면서 잡생각이 줄어들고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운전을 즐기게 되었다. 카페는 학생들로 붐볐고 바쁘기만 했다. 커피를 내리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운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간혹 말을 거시는 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정중하셔서 편안히 운전하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같은 손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지난주랑 같은 분이시네요. 아, 봉천동 가신 분이시죠, 기사님. 그날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잘 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기쁘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대리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제게 응원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조금씩 호감이 쌓이면서 남편과 저는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이 아닌 그냥 사람들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나 너무 떨려. 오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실까봐 어쩌지? 절대 그럴 일 없어. 걱정 마, 두 분을 기다리고 있겠다. 얼른 들어가자. 그렇게 우리는 만나서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1년이 지나자 남편의 부모님들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당장은 바빠서 결혼이란 얘기가 어색했지만 남자가 집을 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온전히 아리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렴 지난번에는 아리의 생일을 예쁘게 물들이려고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사세요. 가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잘 지내니? 리허설을 합시다. 그런데 내 의견을 고려 안 하고 결정하면 안 돼. 아리의 얘기를 들어서 남 구석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리고 주고받으면 신경이 날 누누하네. 양일 때때로 너무 왔잖아. 둘이서 사는 게 쉽지 문어립니다. 됐어. 좀 꿀리적이지만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알겠나요? 동의합니다. 엄마 왔다고 하는데요. 다 잘 되리라 믿어요. 아, 한글 또 한국인처럼 잘 킬 거라고요. 한글 공부를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실까봐 어쩌지? 절대 그럴 일 없어. 걱정 마, 두 분을 기다리고 있겠다. 얼른 들어가자. 그렇게 우리는 만나서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1년이 지나자 남편의 부모님들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당장은 바빠서 결혼이란 얘기가 어색했지만 가정일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준비한다고 말하던데 제 경우엔 남편이 살던 집에 살게 되었어요.
자주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짐을 줄여놓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모님은 저의 처지를 모두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걱정과는 달리 남편과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아해 주시고 나도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잘 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좋아해 주시니 좋아요.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걸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책임한 자라 염려되곤 했어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데 이런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지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당신 부모님께서는 그런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정말 잘하겠어요. 나도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은 어떻게 올릴지 많이 고민했어요. 부모님과 형제가 없고 남편도 형제가 없어서 외동아이로 남은 아들 결혼식이 정말 제 마음에 맞게 될까 걱정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대신 정말 소중한 분들만 초대하여 작지만 소중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리운전 카페 사장님과 보육원 원장님께서 포항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 결혼식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원장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신랑 정말 잘생겼어요. 감사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이세요. 맞죠?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잘한 보육원 원장님이세요. 저희 아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가 너무 예쁘고 성실하게 잘 컸어요. 구김도 없고요. 아닙니다. 제 아리 잘 부탁드릴게요. 원장님과 시어머니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니 마음이 찡해져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신부가 울면 어떡해. 이렇게 좋은 날 활짝 웃어야지. 아리야, 왜 기쁜 날 울어? 그래. 아리야, 여기 있는 모두가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예쁘게 웃어야 해. 오늘은 사진도 많이 찍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벌써 울면 안 되잖아. 네, 울지 말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우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이제는 나의 엄마와 누나야. 이제 내게 화나고 투정을 풀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게 얘기해도 돼. 건우가 내게 속이기를 했을 때 내 엄마가 혼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내 엄마, 그렇게 할 거야? 내 결혼 축하해, 시어머니. 너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니 원장님의 눈도 빨갛게 물들었어. 이런 소중한 가족이 생긴 건 감동적이라고 하셨어. 만약에 보육원 출신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막대하면 결혼이나 뭐라도 제대로 나갈 거라고 했대.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나면 내가 그들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 안심했다고 하셨어. 그래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 시부모님 말씀대로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 나중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는 당장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하자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일하지 말고 쉬거나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생년월일 조정 없이 편안히 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나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대신 운동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공부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 엄마와 딸이 함께 운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어때요?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하며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래요. 물속에서 운동하면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을 텐데요. 어머니, 함께 아쿠아로빅 해볼래요? 재밌을 것 같아 좋아요. 어머니, 제가 등록해 줄게요. 그럼 이따 같이 수영복 사러 가요. 나의 엄마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 콘서트 티켓팅처럼 치열하게 아쿠아로빅 신청을 마치자마자 바로 필요한 용품을 샀습니다. 우리 딸하고 같이 수영하려고 하죠? 네, 맞아요. 우리 딸하고 아쿠아로빅 다니려고 신청했어요. 엄마 보기 좋다. 우리 딸은 같이 하는 거 다 싫다고 하고요.
하지만 나는 엄마하고 하는 것 모두 좋아하니까요. 엄마, 그렇게 나는 어머니와 함께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쿠아로빅 가는 첫날, 다른 회원들이 나와 장모님을 보고 어머니와 딸 사이냐고 많이 물어보셨고, 우리는 당연히 엄마와 딸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1시간 동안 수영을 하다 보니 금방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집 근처 샌드위치 맛집에서 장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운동 후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알이 많이 먹어. 이 집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 어머니, 운동 후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알이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도 먹고, 엄마 정말 행복해. 나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는 어떻게 알았어? 사실, 남편이 알려줬어요.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 모시고 꼭 가고 싶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옹, 너무 맛있어. 우리 아리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도 먹고, 엄마 정말 행복해. 나도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과 함께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 정말로 기쁘다. 그래, 우리 함께 오래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자. 정말 좋아.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장모님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그랬어요. 매년 하는 건강검진이었고, 작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되어서 치료할 틈도 없이 장모님을 먹기 시작했어요. 몸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수술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선생님. 제 어머니를 꼭 살려주세요.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너무 늦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찾은 내 가족이고 우리 엄마인데 어머님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리야, 엄마는 괜찮아. 울지 마. 응, 엄마 놔두고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치료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응,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는 매일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할까봐 낮에 전에 일했던 대학가 카페에서 다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점점 말라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결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하게 버텨야 어머니도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어머님을 돌봐드렸습니다. 아리야, 잔이 아직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까요? 오늘은 간이 침대에서 자는 대신 여기 내 옆에 와서 같이 자자. 나는 너와 함께 자는 것을 너무 좋아해. 하지만 어머님 불편해할 수도 있어. 무슨 불편함이야? 우리 딸이랑 같이 자도 괜찮아. 여기로 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바로 시어머니가 누우신 침대로 올라갔어.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불편하지 않았어. 아리야, 너가 엄마 대신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못하고 더 빚진 것 같은데 너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쩌면 나는 평생 동안 가족의 의미나 따뜻한 가족의 손길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아버님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알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순간부터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께서는 더 많이 잠들고 계시고 밥을 드시는 양도 줄어들고 계셔. 그래도 너무 감사하신 말씀을 하셔서 내 생각에는 시어머니도 깊은 감정을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날에 남편이 찾아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 마치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 같았어. 건우야, 아리를 울리면 안 돼. 아리에게 잘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엄마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물이 나 오를 것 같은 것을 꼭 참고 최대한 밝게 웃으며 시어머니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에 병원에서 시어머님이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엄마, 당신께서 쟤들의 얼굴을 보고 가셔야 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가 당신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엄마, 이렇게 말 없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눈을 좀 떠봐요. 엄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참았던 슬픔들을 도저히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아리야, 참지 말고 울어. 그동안 엄마 앞에서 일부러 밝게 웃은 걸 다 알아요. 그니까 참지 말고 울어요. 여보, 아리랑 건우, 제가 잘 돌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가세요.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을 정말 잘 보살펴 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동안 우리를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아버지와 아리를 잘 돌볼 테니까 특히 아리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세미장을 치르는 동안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께서 오시는 길이 평온해 보여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눕자 언제나 잘해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반찬이 한가득이었고 어머님을 닮은 남편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을 보니 또 어머니가 생각나.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내가 언제나 나와 어머니가 닮았다고 신기해했잖아. 내 말이 맞지? 어머님을 많이 닮은 남편은 성격과 얼굴이 정말 닮아 있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가 봐. 수영장 회원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 항상 함께하던 어머님의 빈자리가 커 보였어. 운동하든 뭐하든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남편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슬퍼하실 거라며 나를 격려했어. 맞아. 어머님은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후로 다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카페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 움직이는 몸속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여러모로 편해졌어. 어머님의 업보가 다가올 때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기운을 차렸습니다. 애기야, 올해도 당신의 생일이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시는 소불고기와 샌드위치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텐데요.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 들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먼저 보내셨다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도 자주 찾아뵙자던데. 설거지하던 시아버지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울고 계셨다고 들렸습니다. 어깨에 혼자서 쓸쓸해 보였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오직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별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 너는 알아보려 하느냐? 방금 샌드위치 가게에 다녀온 걸까 봐 안달이 보이는 건데. 그게 어째서냐고 물어본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 기억력이 좋다면 기억하겠지만 그 알바생이 혼자 왔다는 사실을. 당연히 엄마와 사이좋게 지냈다면 그것도 기억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대답했겠지. 그렇게 해서 울지 말아야 한다. 엄마가 걱정할 테니까. 알겠어. 여보야, 나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나 다시 대리운전을 하고 싶은데 위험하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밤에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하는 대리운전이야? 낮에도 대리운전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몸이 아플 때나 버스나 지하철을 못 탈 때 대리운전사를 찾는다던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커피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내 차는 없지만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구경하는 게 더 재미있어 보이니까. 그럼 결정됐어? 우리 이사에 돈을 아낄 필요가 있어? 알겠어. 하지만 진짜 위험한 밤에.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대리운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의 말대로 밤이 아니라 밝은 낮에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주정뱅이들보다 정말 어려워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호출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호출을 받았는데 당신 정말 귀엽게 생겼다고 오셨어요. 낮부터 얼마나 술을 마신 건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기랑 한 잔 더 할래? 저는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 그런 거 대리기사 부르면 되지. 넌 귀엽긴 한데 나랑 혼자 더 하자라고 하니까 응, 야,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차이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했죠. 진한 향수 냄새와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섞여서 아주 기분이 나빴던 차에 올라탔어요. 손님은 이미 잤습니다. 방화동이에요. 주소는 제가 찍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돈만 오는 서비스예요.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강남에서 방화동까지 가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 독한 냄새를 맡으며 그렇게 가야 했던 것이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술집 주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손님들의 개인정보나 직접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너무 평범하지 않은 미인이었는데 짧은 치마에 가슴이 다 보여서 얼굴이랑 신체도 과하지 않은 화장도 너무 강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모습으로 낮에 있다 보니 운세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을 곤란하게 했어요.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너도 내가 커피를 판다고 무시하나? 라는 말로 사람을 곤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이 카키를 가져가며 여성 손님을 집으로 데려갔죠. 다행히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찝찝한 느낌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인데요. 지금 재혼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하신 거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지인데 그런 발언을 하셔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랬지, 내후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 아니야, 필요 없다. 곧 오면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테니까 오면 인사 잘해라, 알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분을 만나신 건지 남편과와 함께 상의 없이 재혼할 상대 여성을 부른다는 것에 우선 놀랐고 세상에 시어머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3명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에 두 번째로 놀랐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재혼할 사람이 들어오자 세 번째로 기절하게 되었다. 자기야, 나왔어요. 어머, 여기 건우구나. 넌 어떤 여인이야? 남편 아닌데 어리게 보이고 아버님보다 20살은 젊게 보이는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마치 어머니인 척하면서도 기분이 차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어. 당신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냥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울했던 기분이 많이 좋아져서 생각했지. 꿈에서도 상상 못했어. 아버님 말릴게 아닐까 했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아버님께 통하지 않았어. 회의도 해봤고 남편이 화도 내봤지. 하지만 첫 번째로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너는 그 아이와 재혼할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제대로 얘기해 주어야 해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처럼 재혼인지 아니면 처혼인지도 말 안 해주고 무조건 재혼할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버지는 일에 열심히 어찌나 아닐 상태인가?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 난 안다.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좋아해. 이제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알았어. 시아버지의 말로 입막힌 나와 남편은 이후로 시아버지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혼인신고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시아버지도 따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얼마 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너는 아린이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내 시어머니야. 내가 집으로 와서 인사를 해야 해. 3시까지 집으로 와. 자신을 시어머니로 밝힌 사람은 3시까지 집으로 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자신이 내 시어머니라며 3시까지 집으로 와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진실하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오빠야, 뒷자리가 든든해. 맞아. 연락했는데 캡처했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끊었어. 따라서 당신이 가기 싫으면 그만두셔도 돼. 남편은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쩌면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옷을 입고 시간을 맞춰 시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어. 안녕하세요. 먼저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부엌에 가서 좀 물을 부탁드리겠어요. 아버지는 아직 회사에서 계셔서 단독으로 왔어요. 오셨네. 잘 왔다. 자리에 앉아서 쉬세요. 남편의 말을 따르다 보니 5분도 안 되어서 깨달았어. 나야, 여기서 딸기를 흘렸어. 아이고, 흘렸네요. 맞아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나 봐.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것 같고, 어디 술집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 분위기였어. 집안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시어머니이고 저는 며느리라고들 말했다면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겠지. 어디서 속옷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앞시고 어른처럼 행동하려는 모습이 웃긴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상하던 대로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사람은 나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과는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지만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행동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매우 익숙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사람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나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계속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들어왔어요. 용혜, 아니 아들이 자네처럼 대접받고 싶대서 왔지? 어머니께서 대접받고 싶다면 그 천박한 옷을 어떻게 고쳐 입을지 결정해봐야겠네요.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당신이 창피스러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생각이 있으면 이런 짓은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세요. 이런 상황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마시고 너도 한번 봐봐. 하나같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남의 가족을 건드리고 싶은 눈치는 없나요? 남편과 난 점점 가까워졌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나더군요. 바로 며칠 전 방화동에 갔다던 방맹이었어요. 당신 방화동이 사실이 아니면 나 노무현이 살면 좋을 텐데. 논현동 어디든 너희 둘 다 어머니한테 못해줄 것이 없구나. 빠르게 집에 가라. 나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챙길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저희 아버지의 불어령이 떨어지자마자 같이 기다리던 듯하게 짐을 싸서 나왔다. 방화동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생각해도 며칠 전에 태웠던 손님 같아서 너무 닮았어. 그리고 향수 냄새도 똑같아. 나는 사람 잘 기억하는 편이야. 당신도 알잖아. 잘 알지. 방화동이 어떤 곳이지? 그런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괜찮아. 상관없어. 다시는 아버지를 볼 일은 없을 텐데. 당신도 그렇게 아는 게 분명하겠지? 남편은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어디서 그런 근본 없는 여자가 나타나서 어머니로 가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데 화를 내고 싶다.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를 사랑하시던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하다니 몰랐어요. 일단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나이 차가 너무 크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은 상대가 흉을 봐도 신경 쓰지 않으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상대가 조금만 수근거리면 고지곳대로 시비를 걸고 다닌다고 하네요. 본인이 떳떳하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캥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해서 정말 화가 난다고 해요. 이렇게 큰 아기가 어디에 있냐며 말끝마다 논쟁을 걸어오는 그 여자에게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하는 얘기인데 나이도 훨씬 어려서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데 이러니 너처럼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님 자리를 넘보나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지 말고 얌전히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어려운 말을 썼는지 반성하며 명색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다니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무작정 쓸데없는 말을 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건 너무 싫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해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떠날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너와 함께 있으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토를 내릴 것 같아요. 뭐라 소리 지른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아버지 댁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어르신이 측은하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발음이 잘 나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들어와 보세요. 그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아버지께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분명 어젯밤 돌아갔을 때 그 여자가 시아버지께 다 고백했을 거니까요. 아리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굳이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그 여자의 애교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 아직 전 시어머니가 그리워요. 내가 그 마음 다 이해해. 시어머니랑 정말 친정 엄마처럼 지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는 친구 같은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응, 우리 잘 지내보자. 정말 지랄도 가지가지 아닌가요? 이거 봐봐.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면 직성이 풀리고 죄송하다고 해서 내가 많이 모자라다고 말하니까 그래도 잘 지내보자느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꺼림칙했던 게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서 눈치를 보다가 대답을 했어.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이겼다는 승리의 미소를 짓더군. 너의 맘대로 생각해. 내가 신경 안 써. 그날은 그렇게 대충 정리하고 집에 왔어.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생겼어. 별일이 없는데 저를 자꾸 부르는 여자가 시어머니 같지 않았어. 나 앞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여러 짓을 다 해? 내가 너보다 어리건대도 난 너의 시어머니다. 존댓말을 제대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해주니까 날 왜 부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시어머니 역할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제대로 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난 내 시어머니고 넌 내 며느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진짜로 시아버지가 있을 때만 나에게 연락을 하였네. 그래서 육아가 아이 없이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자신이 언제까지나 단 하나의 목적으로 마음을 쏟아붓을 수 있잖아요. 아이에게는 스마트폰이나 SNS 속 정보가 아닐 때 첫 술부터 쏟아붓어야 하는 부주의하고 자돈났을 때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욕망 자신의 욕망만 모두 아이에게 모두 사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유로서 앞을 보게 되는 충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 아닐지라도 과정과 방향에 대해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너보다 어리건대도 난 너의 시어머니다. 존댓말을 제대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해주니까 날 왜 부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시어머니 역할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제대로 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난 내 시어머니고 넌 내 며느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진짜로 시아버지가 있을 때만 나에게 연락을 하였네. 마음의 소리를 털어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대 반응을 고려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실역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콜이 들어와 급히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나의 새로운 장모였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처럼 굵은 화장과 냄새가 나는 향수와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주취해 해롱해롱해진 시모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어서 태워줘. 가자. 옆에 신천 모텔촌으로 좀 가자. 자기야. 그 모텔 물침대 진짜 좋았어. 맞아. 그쪽으로 가자. 안 돼. 안 간대. 출발하겠습니다. 그 길로 시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까 말 안 들었어. 그 여자분을 잘 아는들 큰일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은 술에 너무 취한 것 같아서 댁으로 데려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야.
시댁에 도착한 이후에 나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그 꼴을 보여주었어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아래로 내려오셨고 남편과 함께 말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도 좋다. 내가 너보다 어리건대도 난 너의 시어머니다. 존댓말을 제대로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해주니까 날 왜 부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시어머니 역할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제대로 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난 내 시어머니고 넌 내 며느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진짜로 시아버지가 있을 때만 나에게 연락을 하였네. 마음의 소리를 털어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대 반응을 고려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데려오면 안 돼요. 지금 이 남자랑 모텔에 가려고 하던 건데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놀랐고 당황해서 말을 잃은 아버지는 여자와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고 남자의 뺨을 치셨습니다. 이 놈이 내 여자랑 놀아? 라며 선배님처럼 대사를 사용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니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아마 이 시간에 크게 소리치는 일은 아니다 싶어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자의 차를 운전해 그녀의 집인 방화동으로 갔어요. 그 사이에 도망치려는 남자를 잡아 차에 태우고 걸리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달려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뺨을 툭툭 치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니? 하고 여자의 뺨을 치는데 쌍년아,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극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진짜 미친놈이야? 하며 이상한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아저씨는 잘 아시는 분 같던데 더 강하게 나서라며 도망가려 하지 말고 곧 우리 남편이 올 테니까. 지금 이렇게 집에 가도 죽고 도망가면 더 주겠지. 내 말을 듣는 게 좋아 하고 남자를 떠었으며 집으로 갔어요. 현관에는 아이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분위기가 무서운 것 같은데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누군가가 깨어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에서 나온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작은 소녀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온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어제 너 무슨 말을 했지? 아줌마, 누구야? 우리 엄마랑 커피를 파는 아줌마야? 아이쿠, 인연이야. 당장 깨어나고 상황을 이해해. 아가야, 졸려서 다시 자러 가. 선물 몇 번 받은 후 여자는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 내 눈을 속일 수 없었나 봐. 내가 방황동에 산다며? 그게 항상 맞지? 왜 여기 있어? 잠실에서 콜을 받은 걸로 알아? 대리 운전하는 줄 몰랐어. 실망스럽다. 시어머니에게 설명해라. 제 아버지의 동행했던 남자는 내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사실 결혼 중이던 여자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회사의 돈을 훔치기 위해 그를 꾀했다. 이 여자는 이미 애가 있는 유부녀였고 같이 살고 있는 시아버지 회사의 직원인 남자는 아이의 아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가식적이었어요. 당신을 사기로 고소할 거야? 우리 아버지랑 혼인신고도 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요청하는 걸 다 할 테니까. 제발 아이를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비는 판사 앞에서 비시고 자기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속았는지 확인해봐라. 아직 계획을 실행하기 전이라 돈을 속은 적은 없어. 정말이야. 여자의 볼을 다시 때려주겠어? 자랑스러워? 그렇다면 너무 우리 어머니 자리를 넘보던 거야? 우리 아버지의 돈도 엄마가. 이거 진짜 죽는 준비한 거야? 어쨌든 다 계획대로 했으니 너가 한 말은 모두 녹음했으니까 나중에 변명하지 마. 두 사람을 그대로 경찰에 넘겨서 충격적인 일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는 남편이 맡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어머니 사기 사태로 끝이 났고 충격이 커서 시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그 두 사람은 이런 사기 행위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았고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6주기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 사이 우리 부부에게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속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세요.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벌면 뿌듯하며 자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깰 것 같으니 돌아가 봐야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